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시장에 돈이 들어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안에 세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중국 1분기 GDP,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이 세 가지 결과에 따라 유가, 나스닥, 비트코인이 오늘 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11연속으로 올랐습니다. 202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S&P 500은 오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이 전쟁이 끝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휴전 만료는 딱 5일 남았습니다. 기대감이 현실보다 앞서 달리고 있을 때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늘 브리핑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형입니다. 슬기로운 투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4월 15일 뉴욕 증시 마감 기준입니다. S&P 500은 7,022포인트, 다우는 48,463포인트, 나스닥은 24,01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이었습니다. 다음한 소폭 하락했고요.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 하나가 시장 전체를 밀어올린 날이다. 숫자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WTI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에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협상 기대감에 무려 7.87% 급락한 이후 추가 하락 없이 그 수준을 유지한 거예요. 시장이 2차 협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브렌트유도 94달러 선에서 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97.96으로 7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금 선물은 4,833달러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협상 기대감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일부 빠진 영향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255%로 거의 보합 마감했습니다.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기술주 상승을 뒷받침했어요. 딕스 공포지수는 18.05로 전쟁 발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안도했다는 신호예요. 원달러 환율은 1478원대를 기록했고요.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근원 PPI가 0.1%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0.5%였거든요. 도매 물가가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나오면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다시 물이 붙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AP통신과 로이터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말 전에는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이틀 안에 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고요. 폭스 비즈니스에서는 전쟁이 거의 끝났다는 말도 직접 했습니다. 협상 장소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핵농축 기간입니다. 미국은 20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이란은 단기 중단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알자지라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란은 10년보다 짧게, 미국은 10년보다 길게 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압박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19일부터 이란산 원유 제재 완화를 종료하고 제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일 후부터 이란산 원유가 다시 막히는 겁니다. 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장전에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EPS 1.11달러, 시장 예상치 1.01달러를 10센트 넘게 웃돌았는데요. 이건 거의 20년 만에 최고 주당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은 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매출은 303억 달러로 7% 늘었습니다. 이걸 만든 게 뭐냐면요. 주식 트레이딩입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트레이딩 수익이 30% 급증해서 28.3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15년 만에 최고 트레이딩 분기입니다.
IB 수수료도 21% 증가한 18억 달러, 순이자 수익도 9% 올라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쟁이 은행 트레이딩 데스크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모건 스탠리도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EPS 3.43달러로 예상치 3억 달러를 14% 상회했고요. 매출도 205.8억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넘었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 은행주 성적표를 정리해드리면요. JP모건, 시티, 블랙록, 존슨앤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까지 전부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웰스파고만 5.7% 어닝 쇼크로 혼자 빠졌어요. 금융주가 이번 어닝 시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섹터 맵을 보면 통신 서비스와 소비재가 오늘 상승을 주도했고요. 에너지 섹터는 유가 급락 여파로 혼자 밀렸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눈에 띄는 건 엔비디아입니다. 199달러까지 올라오면서 200달러 턱 밑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최고치 206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인텔, 샌디스크 같은 기술주들은 3월 30일 저점 이후 50% 이상 반등한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오늘 밤 가장 주목해야 할 실적이 남아있습니다. 넷플릭스 1분기 실적이 오늘 장 마감 후 발표되는데요. 월가 예상 매출은 121.7억 달러, EPS는 0.76달러입니다. 구독료 인상 효과와 광고 매출 성장이 숫자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S&P 500은 7022포인트입니다. 오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 28일 이후 약 2달 반 만에 다시 역사를 새로 쓴 거예요.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완전히 안착했고 다음 관건이 이 최고치 위에서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스닥 100은 RSI가 과열 구간 진입 직전입니다. 오늘 밤 넷플릭스 실적이 이 흐름을 이어갈지 꺾을지 결정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러셀 2000 소형주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랠리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쏠려 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까지 불이 붙으면 그게 진짜 광범위한 상승장 신호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월가의 경계 목소리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는 증시가 원자재 시장에 반영된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휴전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숫자가 좋아도 리스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은행주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 유가 급락, 나스닥 최장 연속 상승, 숫자만 보면 지금 시장은 전쟁이 이미 끝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휴전 만료까지 5일 남았고 핵 문제는 아직 접점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현실보다 앞서 달리고 있다는 것. 오늘 밤 3가지 내관 결과 나올 때까지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레이 달리오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지금 시장이 딱 이 상황입니다. 나스닥 11연속 상승, 은행주 줄줄이 서프라이즈, 빅스는 전쟁 이후 최저치, 모든 게 좋아 보이는 바로 이 순간 휴전 만료는 5일 남았고 핵 협상은 아직 접점이 없습니다. 시장이 안도할 때 리스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3가지 내관 결과 긴장 늦추지 마시고 같이 지켜봅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기영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